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P반 멘토 김찬일이라고 합니다. 네, 권범 기수사님과 같이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 지금 저희 이제 2기 대상으로 1기 때, 상반기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일전에 8월 8일 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BP반 상반기가 회고를 말씀드리면 일단 잘한 점과 나쁜 점, 못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좀 나눠봤어요. 일단 학습 동료 부분에선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시험 기간 중에 이런 스터디 윈미라는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서 학습 독려를 시켜드렸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렸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의 이제 개인 밀착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정배 연합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두 명의 멘토링이 진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더 채워줄 수 있는 강북반, 강북 시방반, 그리고 정상반,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저희 반 연합을 통해서 300분 모의고사 이제 그 2회 진행했고요. 그리고 자료 공유,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때 매주 그 모범 답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지금 저희 반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은 다 공유가 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이과자 확인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간 이과자가 많았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간에 입가하게 되면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없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저희가 특강을 이제 2회, 많게는 2회, 적게는 1회 정도 진행을 해서 답안 템플릿 강의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등을 좀 교육을 드렸고, 그 다음 주차 해당하는 해당 도메인의 이제 핵심 강의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네. 앞으로도 지속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4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기 합격권 형성이 됐다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점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 시간 조절이 좀 널뛰기가 됐어요. 어느 날은 뭐 거의 10시에 끝난 적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셔야 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 최대한 임팩트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사설이 많았는데, 이 사설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강의 시간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핵심 토픽 위주로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확장된 토픽들은 저희 잘 모르시겠으면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갖고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이제 멘토 저희 카톡이나 그런 거에 질문을 해주시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 카톡방이 저희 BP반 1기 초기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다들 질문도 엄청 많으시고 그랬는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카톡방이 좀 많이 조용했는데 그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거의 저만 말하더라고요, 카톡방에. 그래서 모르는 문제 같은 것들, 이건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핵심 토픽 기본에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해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시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하시려면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사실. 이게 왜 쓰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연계된 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런 거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만의 좀 실수인데, 녹화를 좀 많이 실수를 해갖고, 이 강의가 뜸성뜸성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방학 기간도 있어요, 저희 학원은. 그때 이제 한번 녹화본을 한번 쑥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좀 하는 바람에 그거를 못 드려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3 플러스 2 강의를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시간이 없죠. 다음 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정리와 암기자 통일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멘텀이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강북반과 정상반과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이제 강의 시간을 좀 임팩트하게 강의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강의 녹화 꼭 하기. 그래서 오늘도 강의 녹화 꼭 눌렀거든요. 요거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종배 연합으로 통해서 저희 서브노트를 일원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지금 공유된 내용 기반으로 아마 추가가 되실 거예요. 이 시험은 매 회차 시험 끝나게 되면 토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우리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회 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 이제 강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더블 멘토링을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의 뭐 그 강의 배분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시험 저희 그 비싼 돈 내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오셔서 어, 그 강의 끝날 때까지 남아 계셔서 최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하반기 전략이라고 좀 거추장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기본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필반에서 올라온 대상입니다. 저희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점에서 52점이 나오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예요. 기필반에서의. 이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일단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단 다 쓰기만 하면 점수는 나와요. 이게 또 볼펜 값이라고 해갖고 어떻게든 쓰게 되면 템플릿에 맞춰서 그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52점이 나오게 되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52점부터 네, 안녕하세요. 52점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저희 2단계의 이제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대상, 사실 이제 1단계도 못 미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미션 같은 것들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게 된다면 이제 2단계에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템플릿 정립 같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티분들이 이제 주중 학습 스케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서브노트 기반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을 하게 돼요. 저희 BP방 카페에 일일 셀테 과제와 그다음에 일일 목차 과제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답안 작성이 좀 어려우시다. 이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일단 필사를 먼저 해보세요. 필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 답안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스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 도메인 학습 그리고 도메인 단권화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브노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SLA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필반 처음 들어갔을 때 SLA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은. 거기에 제가 모범 답안을 하나 뽑아서 그 합격하신 분들 답안을 뽑아서 그것을 외웠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작성하는데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때 좀 깨달았죠.
이게 이 서브노트의 모든 내용을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요 키워드로 내가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려면 이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 이해를 하려면 이런 도메인 단거나, 그러니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작성을 해야 되구나.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반으로 핵심 토픽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지에 오르게 되면 하나의 그 정의만 아셔도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든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늘 기필반 좀 멘토링을 드렸었는데, 영등포에 기필반 멘토님이 그러더라고요. 심화반 전환율이 30%도 안 된대요. 그, 지금 현재 기필반 인원 대비해서 심화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30%가 안 된다는 거는 거의 반 이상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험은 버티면 합격을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서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건 기수님 같은 경우 3년 넘게 걸렸거든요. 제 일화를 들어보면 김봉현 기사님이 1년 반 동안 다 작성을 못했대요. 페이지 작성. 주간 모의고사를 보면 10문제, 4문제를 다 작성을 못했었대요. 1년 반 기간 동안. 근데 그것을 계속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에 숙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는 말자고요. 최대한 단기적으로 내년 3번 안에 끝내도록 해보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월요일 날에서부터 금요일 날 학습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셀태 목차는 매일 다음 날에 피드백 드려요. 거의 실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날 피드백 드리면 그 내용 기반으로 좀 한번 반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간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이런 탑 심화반 주모 문제 있거든요. 저희 ITP 카페 보시면 거기 아지트 레벨로 그 등급하게 되면 거기에 타반 모의고사 문제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해설지는 구하시기는 어렵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번 주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쫙 뽑아놓고 거기에 겹치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를 우선순위로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리스트를 뽑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아마 심화반 토픽을 저희가 드리게 되면 거의 100개에서 150개 드리거든요. 그거를 커버리지를 달성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면서 점진적 상세와 저희 애자일 배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저 같은 경우는 주간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권멘토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합격자가 주간 모의고사를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토요일 날 학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 9시에 저희 시험 보잖아요. 그럼 한 30분 전에 손을 한번 푸는 거죠. 요번 주에 나올 문제, 내가 3단락 준비한 문제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10분 재고. 그러면 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손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실전처럼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멘토링 진행되고, 그 다음에 차주 도메인 강의. 저희는 아마 주가 도메인 강의가 될 거예요. 토픽 토론 이런 거는 저도 해봤거든요. 경험을. 근데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합격권에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ROI가 좀 안 나오는 그런 거라서 아무래도 도메인 강의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시간 임팩트 있게 하고 핵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좀 질의도 많이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멘토링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타임라인은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하고요. 10시 40분에 종료하고, 그 다음에 20분 휴식하시고,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2교시 진행합니다. 모두 동일하고요, 심화반. 그렇게 진행을 하고, 12시 40분부터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2시부터 7시. 이게 이제 저희가 7시라고 정했는데, 좀 많이 실패를 했죠, 7시에. 가장 일찍 끝난 게 7시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7시에 최대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일정표 보시면 일단 다음 주 오리엔테이션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오리엔테이션에는 일단 뭐 라포 형성을 해야겠죠. 이 각자 IT 분야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 IT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 영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번 좀 그 라포 형성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뭐 Q&A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답안 작성 전략과 그다음에 그 템플릿자 활용 그다음 템플릿 구성하는 것을 좀 요번 정규 시간에는 넣어 드리려고 해요. 오리엔테이션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8주작 과정인데 한 주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차주의 시험을 보는 IT 경영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 관리를, 도메인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멘토링은 없고, 만약에 1대1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 요청해서 제가 강의할 때는 저기 이제 권멘토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권멘토님이 강의를 하실 때는 저한테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전에 만약에 심화반 처음 하신 분들은 뭐 기필반 자료를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심화반에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자료를 가져오셔서 한번 그런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여기에 토요일 과정이 11월 16일과 12월 21일이 있거든요. 12월 21일은 오프라인으로 여기에서 강남 아지트에서 진행하고 11월 16일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넣은 과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19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 그 명품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로 이동시켜 갖고 요 이틀만 토요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강의 녹화 자료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실전에 임하는 것과 피부로 계속 뭔가 그 느껴야지만 이거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후기 로봇 이제 요건이라 그래서 저는 그 수험 생활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멘토가 된 상태에도 이 합격 후기를 항상 읽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을 때, 일단 계획 수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MBTI 보면 J 성향? 이런 분들이 좀 합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런 디테일적인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거, 한 달 단위든 일주일 단위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계획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시간 단위로 쪼갰어요. 이거 보고, 이것은, 이게 이제 됐을 때, 내가 학습이 됐을 때 어느로 나가겠다는 것을 좀 학습하기 전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내가 좀 더딘다 그러면 또 다시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주중 최소 4시간, 3시간, 4시간,
그다음에 주말엔 10시간 정도를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높게 잡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기출 기반에서 이게 이 시험 자체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서브노트가 기출 기반으로 작성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 3개년치는 한번 훑어보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패턴이 좀 보이거든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또 나왔네? 여기에 옛날에 한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더 확장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SVN 같은 경우 3번 나왔어요. 컴시움 포함해서. 그리고 연합학습도 2번 이상 나왔고요. 그런 중요 토픽들 보면 거기에 계속 확장이 되고 거기에 또 비슷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때 있고 쏨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냈었는데 바로 나왔죠. 쏨. 바로 시험 전달에 나왔던 거. 그리고 공길사님이 낸 그 전체 시장 그런 것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출 기반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월간 모의고사 같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볼 때, 아, 이거가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면 요게 더 확장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숙사 시험 자체가. 그리고 기본 토픽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게 보면 대충 한 300개에서 500개 사이 되죠. 그것을 암기 기반으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토픽이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토픽은 탄탄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회독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126회 때 첫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126회 때 56점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첫 회 때인데. 그런데 딱 느낀 점은 이 시험은 내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자료가 내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다음 주에 그 통합된 툴을 검색을 했고 리스트를 쫙 뽑았을 때 원노트랑 그다음 에버노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게 원노트라고 생각을 해서 원노트에 있는 이 툴로 모든 자료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갈 때도 그런 반복을 계속했고 그것 덕분에 이제 합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회독 자료, 암기장도 좋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암기장의 일환이거든요. 그 단권화를 시켜라. 그거가 이제 자신만의 회독 자료를 만들라는 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회독 자료 만드는 것도 시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기에서 수정 하시면서 이게 보면 토픽을 학습할 때 와닿지 않는 토픽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기반으로 좀 변형해서 더 암기하기 쉽게 좀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자신만의 회독 자료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게 나중에는 이 회독 자료를 통해서 시험이 이제 얼마, 아마 한 달 남았을 때, 요거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신토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더 챙겨가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전날에 2바퀴 정도 돌리시면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바퀴라는 뜻은, 뭐, 나는 지금도 2바퀴 돌릴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질은 좀 다르겠죠. 그 2바퀴의 질은.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해독 자료가 필요하다. 어, 그 8월 8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무원 그 5급 시험 5급 시험이죠. 아니죠. 그 공무원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습 동기부여 막 그 영상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단 머리 좋은 놈이 노력하는 놈 못 이기고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 노력하는 놈이 방금 본 놈 못 이긴대요. 그거를 보면
머리 좋은 놈이 사실 이제 뭐 이해는 빠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복이 안 된 사람한테는 안 되고 그 반복이 전날에 되는 사람한테는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꼭 다 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BP반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뭐 추가적으로 뭐 등록하시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 반에 오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일단 주간 모의고사는 최소한의 기초 체력 확보입니다. 모든 그 합격 후 수기를 보면 주간 모의고사를 거의 뭐 개인적인 사정이 뭐 크리티컬한 거 없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갖고 결국엔 합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같은 말이죠. 빠지지 않는다. 2주 빠질 시에는 2주 연속으로 빠질 시에는 다음 회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또 맞아요. 사실 2주 빠진다고 했을 때 다음 회차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를 다 쓰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교시마다. 어떻게든 그 전체적인 구성을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쓰셔야 돼요. 네. 그 막 소설이라도 쓰라는 얘기가 이게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가요. 그래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채점자들이. 운 좋으면 6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쓴다. 그러려면 템플릿이 정립이 돼야겠죠. 저희 문제마다 템플릿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1교시형으로 따지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봤을 때, 그 하나 물어봤을 때의 구성 요소, 아니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매주 시험 보시면서 점검을 받으시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모르는 문제 표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못 채우더라도 표라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세네 시간 확보 그리고 핵심 토픽 이제 저희 심화반 처음 오시면 스프린트 1에는 기본 핵심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 이제 기본 토픽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거고 거기 그 다음에 스프린트 2에는 이제 범위가 없게 되죠.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 회차가 이제 135회 1월 18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거기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딱 두 바퀴 돌리는 거거든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6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오프라인에 지금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별도로 또 Q&A 시간 또 가질 거거든요. 요 부분은 좀 넘어갈까요? 네. 어, 일단은 저희 하반기, 3반기 회고 및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